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2020년 3월 6일입니다. 시제 포착,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네, 네페스가 시제 포착, 아래쪽에서 시제 조금 더 포착, 사보려고 시제 했는데 포착, 바로 시제 그냥 어제 포착, 매수가를 회복을 해버리네요. 네,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네요. 자, 요 물량을 일단 취소하겠습니다. 다시 떨어지는 거는 조금 위험하니까.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 바로 좀 상승이 강하게 나와서 수익으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시제 포착, 네, 아침에 매수 물량이 체결이 시제 됐다면은 포착, 좋았을 뻔했는데 좀 아쉽습니다. 시제 그래도 포착, 어쨌든 수익을 시제 주니까요. 포착, 예, 시제 나쁘지 포착, 않습니다. 시제 포착, 시제 포착, 자, 어제 만들어진 고점 부분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다 일단 절반 물량 좀 매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제 포착, 시제 포착,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일단 절반 물량 매도를 했고요. 자, 나머지는 좀 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돌파가 좀 강하게 나왔어요. 자, 이렇다는 얘기는 오늘 조금 더 상승을 하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예, 역시 신고가 돌파가 나온 종목들은 매수세가 조금 붙으면 굉장히 상승이 잘 나옵니다. 자, 월봉상으로 봐도 시제 연봉상으로 봐도 포착, 완전 시제 신고가죠. 포착, 예, 네페스가 좀 아래쪽으로 많이 빠졌다가 다시 좀 상승을 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시장이 조금 하락을 하다 보니까 얘도 상승을 했다가 결국엔 차익 실현 물량으로 조금 하락을 한 것 같아요. 자, 저는 일단 이거 여기다 좀 정리를 하고 다시 이제 조정을 줘서 뭐 이런 자리 좀 내려올 때 뭐 이런 부분에서 좀 공략을 해볼까 그렇게 좀 계획을 짜고 지금 자리에서는 좀 매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네페스 매도가 됐고요. 네, 이렇게 해서 네페스 매매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SNS 때 결국에는 전량 다 매수 체결이 됐고요. 자, 이제 얘는 조금 길게 긴 호흡으로 좀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NS 택이 오늘 좀 상승이 좀 강하게 나오네요. 자, 저는 여기 조정 줄 때 조금 샀었고요. 이 정도 구간에서 이제 여기 만들어졌던 음봉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고요. 이 자리. 자, 저는 여기다가 일단 절반 물량을 좀 매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SNS 때 절반 물량이 좀 매도가 됐고요. 자, 나머지 물량은 한 이런 구간하고 한 이런 구간까지 좀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요. 물론 시장이 또 안 좋아지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거나 뭐 또 외부적인 이슈로 인해서
충격을 받는다면 제 매수가를 위협하면 당연히 매수가 위에서 정리할 겁니다. 자, 좀 지켜보도록 할게요. 네, 제넥신이 좀 매수가 됐어요. 이거는 제가 동시호가 때 오늘 아침에 매수 대기를 미리 좀 수급주 매매로 걸어놨는데 사실 이렇게 위쪽으로 시세가 좀 발현이 되면 저는 매수를 될 수 있으면 안 하거든요. 매수 취소를 하는데 제가 요거를 매수 취소하는 걸 좀 깜빡했네요. 다른 거 매매하느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뭐가 매수가 됐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체결이 됐습니다. 예, 뭐 수급주 매매로 대응을 한 건 맞는데 여기서 이제 아침에 얘가 요렇게 이제 아래로 떨어졌다가 요렇게 나오면은 좋은데 이게 시세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한 3% 넘게 시세가 나왔거든요. 3.4% 정도 나왔죠. 그러면은 이제 내가 수익 낼 수 있는 시세가 나왔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매수 안 하는데 이게 체결이 돼버렸네요. 매수를 제가 계속 대기를 해놓은 상태가 돼서. 자, 어쨌든 뭐 체결이 됐으니까요.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넥시 좀 반등을 주고 있어요. 자, 어제 만들어진 종가에다가 절반 물량 좀 매도를 미리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예, 절반 물량 미리 좀 매도를 걸어 봤고요. 네, 제넥신이 매도 걸어 놓은 게 체결이 됐네요. 여기 상승이 나오면서 제가 잠깐 요거 녹화를 끊어 놓은 상태에서 이게 또 갑자기 상승이 나와서 자, 요렇게 제넥신 매수가 됐고 절반 물량 3시 6분에 이렇게 체결이 나갔습니다. 예, 제넥신 동시호가에 전량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제넥신 67,500원에 매도됐네요. 수급주 매매로 대응을 해서 좀 수익이 났습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은 매수를 안 하는 건데 운 좋게 체결이 돼서 수익이 좀 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제넥신 매매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이 마감됐습니다. 저는 오늘 세 종목을 매매를 했는데요. 먼저 네페스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네페스는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고가로 또 일정한 이렇게 부딪히던 고점 라인을 강하게 돌파를 해줬죠. 강하게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었고 또 어제 이제 거래를 실으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 수급주 매매로도 또 이제 접근을 했던 거예요. 근데 어제 이제 종가로 얘는 좀 매수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강한 종목이고 지금 현재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앞전에서도 주도주 역할을 했던 놈이 다시 이제 신고가를 냈기 때문에 새로운 주도주의 이제 탄생이 나온 거거든요. 결국에 주도주는 주도주급의 어떤 그런 강한 시세를, 강한 에너지를 뿜어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시세를 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제 어제 종가에 매수를 일부 좀 했고요. 오늘 이제 수급주 타점에서 또 추가 물량을 매수를 해서 좀 더 수익을 내보려고 했는데, 분봉상 오늘 수급주 자리는 주진 않았어요. 제가 요거를 한 요 정도 구간에서 이제 매수를 하려고 했죠. 한 요 정도? 35,300원인가요? 하여튼 한 두세 호가 위에서 이제 반등이 바로 나온 것 같아요. 아래 꼬리도 안 주고 바로 시가에서 그냥 바로 쳐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제 이제 종가 무렵에 매수를 해서 여기 이제 전고점 라인 분봉상 만들어졌던 여기서 이제 또 저항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여기서 이제 절반 물량 매도를 했죠. 그랬더니 저항을 받긴 받았어요. 근데 이제 뚫어냈죠. 그래서 이렇게 지지 잘 나오고 또 상승이 나오길래 저는 또 파동이 좀 크게 나올 줄 알고 홀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을 좀 내려고 했죠. 근데 오늘 시장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얘도 결국에는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지면서 여기서 또 이렇게 쌍바닥 만들고 반등 줄 때 여기서 이제 전량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 수익 잘 냈습니다. 잘 냈는데 결국에는 이 자리를 또 저항을 받다가 살짝 돌파를 했지만 다시 또 빠져서 저항받고 일단은 종가는 이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자, 얘는 오늘도 양봉을 뽑아주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장중에도 좀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구간 이제
떨어져 준다면 저는 이제 재공략을 좀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이 안 좋고 뭐 좀 대내외적인 악재가 계속 나온다면은 음봉으로 죽을 수도 있겠죠. 예, 그러면 이럴 때는 당연히 이제 손절로 대응을 합니다. 물론 뭐 상황 봐서 추가 매수를 할 때도 있지만 그거는 그때그때 이제 대응의 차원이지. 일단은 이런 자리는 다시 떨어지면 지지저항 라인에서 이제 돌파된 고점이기 때문에 떨어졌을 때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하지만 생각과 다를 때는 이제 손절도 한다라는 거. 예, 이렇게 이제 예측은 하되 정답을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고 대응을 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점을 잡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SNS 태그 매매를 좀 했죠. SNS 태그는 제가 이런 자리 때부터 계속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은 정말 강한 종목이다, 강한 종목이다. 여기서도 좀 하락이 크게 나왔을 때도 이렇게 장대 양봉을 바로 뽑아주면서 무려 16%가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 엄청 강하다, 매수 타이밍을 주질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린 그런 내용의 영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저는 또 기회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이제 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제 매수를 한 거죠. 여기 음봉 줄 때. 그래서 거의 뭐 최저점에 잡은 거나 다름없었죠. 이 정도에 잡았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더 상승을 할 줄 알았는데 미국 시장이 좀 등락폭이 심했죠. 양봉 뽑아줬다가 음봉으로 죽었다가 또 양봉 뽑아줬다가 음봉으로 죽었다 이렇게 막 파도를 타니까 얘도 결국에는 시장 영향에서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모든 종목들이. 그러니까 얘도 영향을 좀 받아서 이렇게 음봉으로 빠졌긴 했지만 여기서 제가 매수가 근처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할 수는 없었고 더 빠지면 물론 추가 매수를 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와줘서 이 자리에서 일단 절반 물량을 좀 정리를 했고요. 나머지 물량은 좀 홀딩을 한 상태입니다. 이 종목은 이제 극자유선 EUV 관련한 거의 대장주급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좀 홀딩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SNS 텍은 일단 50% 물량은 좀 수익 실현을 하고 홀딩 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넥신을 좀 매매를 했는데요. 오늘 제넥신하고 AD 테크놀로지죠. 자, 이 종목이 제넥신과 AD 테크놀로지가 이제 오늘 제가 공략하려고 했던 수급주 매매 종목이었어요. 자, 얘도 어제 이 고점 라인을 돌파를 하는 이런 자리를 돌파를 하는 장대 양봉이 만들어졌잖아요. 거래 싫으면서. 그리고 이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 종목도. 그래서 AD 테크놀로지하고 제넥신 중에 어떤 거를 공략을 할까? 물론 둘 다 공략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오전에 동시호가의 제넥신을 공략을 했어요. 얘는 아래권에서 일정한 박스권을 이렇게 돌파를 하고 장대 양봉을 뽑아주면서 이평선 정배운 초기를 만들어준 종목이기 때문에 바닥권에서의 첫 상승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전에 동시호가의 소급주 매매 자리에다가 타점에다가 매수대기를 해놓고 잊어먹고 있었어요. 근데 얘가 장중에 시초가부터 바로 위로 쳤거든요. 3%가 넘게. 자, 분봉상 보시면 이렇게 위로 쳤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수익을 준 거죠. 위로 이렇게 이제 3.5% 정도 수익이 발생을 했으니까 보통 이렇게 이제 위로 상승이 나와서 수익이 발생을 하면 저는 매수 취소를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낼 수익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수익이 날 그런 먹거리를 갖다가 얘가 이미 줘버리고 떨어지는 거는 나는 손실 날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매수 취소를 하는데 잊어먹고 있다가 얘가 여기서 체결이 딱 되면서 매수 체결됐다고 딱 그 소리가 들려서 뭔가 하고 확인을 해봤더니 오전에 이제 동시호가에 제가 수급주 타점에 매수 걸어놓은 물량이 여기서 체결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뭐 체결됐는데 어떡합니까? 일단 기다려야지.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행히 상승을 줬어요. 빠르게. 예, 여기 이제 종가에다 걸어놨었는데 어제 종가가 여기죠. 요 자리. 요 자리인데 여기 이제 무너진 저점 라인들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제 매물이 많은 거죠. 여기 이제 물린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기 올라오니까 계속 매물이 쏟아져서 제가 두 호가 정도 아래에다가 내려서 팔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종가에 동시호가 종가에 이제 시장가로 매도를 해서 팔았고요. 그래서 다 팔았습니다. 의도치 않게 보통은 취소하는데 이걸 까먹어가지고 매수 체결이 돼서 얘는 또 의도치 않은 수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고맙게도.
그래서 어쨌든 제넥시는 수급주 매매로 수익이 좀 났습니다. 자, AD 테크놀로지를 매매를 했다고 해도 얘도 수익이 났어요. 수급주 매매로. 얘도 수익이 났어요. 수급주 매매로. 얘는 분봉상 보면 오전에 빠르게 떨어져서 요렇게 아마 여기 이제 체결이 됐을 수도 있고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거 한번 체크해 봤는데 딱 타점에 바로 오고서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더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이렇게 상승이 나와서 수익을 줬는데 또 떨어졌는데 또 수익을 줬어요. 자, 이런 놈들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강한 놈들이 이래요. 강한 놈들이. 결국에 이제 제넥신도 좋은 종목이었고, AD 테크놀로지도 좋은 종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이렇게 수익을 주는 거고요. 그리고 넷패스 같은 경우도 수급주 매매로 제가 아침에 이제 매수 대기를 여기다 걸어놨는데 얘도 수급주 매매 할 수 있는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얘는 기회를 안 주고서 그냥 바로 위로 상승이 나와서 체결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수급주 매매로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은 넷패스하고 AD 테크놀로지하고 제넥신하고 이렇게 세 종목 정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에 이제 AD 테크놀로지하고 제넥신은 매매를 했다면 수익이 났겠죠.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오늘 세 종목으로 매매를 잘 마무리를 했고요. 오늘 우리 시장도 좀 흔들렸죠. 두 가지 문제가 좀 있었죠. 미국 시장이 반등을 또 이어가질 못하고 뭐 파도 타기 하듯이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를 반복하면서 어제도 좀 급락을 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 이제 일본에서 우리나라의 입국 제한을 발표를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입국 제한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애국주들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자, 모나미가 갭상승을 주면서 좀 오전에 강하게 상승을 했죠. 갭을 한 6%를 띄우고 이제 전일 얘가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이 좀 나왔었고요. 쌍방울도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왔었죠. 얘는 갭이 16%나 떴었네요. 그리고 위로 상승 줬다가 이제 음봉으로 죽었죠. 오전에는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줬습니다. 다. 그리고 이제 신성통상도 관련 종목이죠. 자, 얘도 한 6% 떴다가 15%까지 상승하고 음봉으로 죽긴 했는데 좀 단발성 이슈 거리가 된 거겠죠. 그래서 뭐 그렇게 뜨겁게 시장에서 반응은 하진 않았고 차트의 위치상도 역배열이라 좋지는 않죠. 세 종목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나미도 그렇고 신성통상도 그렇고 쌍방울도 그렇고. 자, 일본에서조차도 이제 우리나라를 입국 제한으로 차단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부당한 대응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상응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뭐 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우리 시장에는 계속 악재가 터지는 거죠. 미국 시장에서도 계속 파도 타기 하면서 시장이 출렁거리고 있는 와중에 일본까지 좀 가세를 해서 시장을 조금 더 반등할 수 있는 여지의 힘을 악화시키고 있는 그런 악재의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또 외국인의 수급이 또 매도세로 많이 쏟아지면서 시장의 하락을 좀 키운 것도 있었고요. 자, 시장이 좀 좋아질만 한데 대내외적인 악재로 인해서 시장의 이 반등의 힘을 자꾸 눌러버리고 있는 그런 형상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금요일이고 또 이제 다음 주에 어떻게 우리 시장이 움직일지 좀 상황을 잘 주시하면서 종목들을 대응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등을 좀 강하게 시장이 일으켜 주면서 종목들이 쭉쭉 뽑아 올라갈 타이밍이었는데 의도치 않은 이제 악재들이 자꾸 나오면서 시장이 뻗어가질 못하고 조금 힘이 딸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너무 과하게 대응을 하거나 물량을 좀 과하게 실는 그런 것보다는 조금의 관망의 자세를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매매에 또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 주 잘 마무리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지의 리더였습니다.